주제인 그 오라클 다큐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소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데모를 보면서 어떻게 오라클 다큐스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이제 뭐 혁신적인 문서 관리 내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ECM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섞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온프림,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문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회사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 문서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ECM이라고 하는데, 엔터프라이즈 컨텐트 매니지먼트가 이제 EC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ECM, 즉 사내 사외에 있는 컨텐츠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ECM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용,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용도가 아니고 기업용 문서 클라우드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업용 문서 클라우드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출시한 그 기업용 문서 클라우드가 바로 이제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인데, 오라클 다큐멘트의 특장점 좀 말씀드리고, 그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고, 그리고 데모를 보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업 용도의 그 일반 사용자가 아니고요. 기업 용도의 문서 클라우드가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작년에는 메르스, 뭐 올해는 지카, 그리고 뭐 메르스가 또 뭐 올해도 또 창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재택이 가능합니까? 협업 플랫폼이 지원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업무는 문서와 관련된 작업을 하세요. 보통 60% 내지는 70%의 일들을 문서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 문서와 관련된 작업들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들을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 같은 기업 용도의 문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웹브라우저가 되건 모바일 기기가 되건 윈도우 탐색기가 되건 내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어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서에 언제라도 접근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틱 PC라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노트북이라든지 탭북 말고 USB 같은 어떤 조그만한 그 스틱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스틱 PC 자체를 모니터에 꽂으시게 되면은 그 모니터가 하나의 PC 환경이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되게 편하고 뭐 이동성 좋고 한 것들이 있지만,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문서들을 많이 저장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 PC를 이용해 가지고 모니터 자체를 어떤 PC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문서나 컨텐츠,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은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와 같은 기업 용도의 어떤 문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용도의 어떤 문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용 문서 클라우드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은 기업에서 문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거를 구축하려고 하면은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뭐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뭐 연계도 해야 되고 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뭐 DB도 사야 되고 와스도 사야 되고, 이러한 구축 및 시스템 운영이 부담스러울 때, 구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들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 같은 어떤 기업 용도의 문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예가 있냐면요. 한 대여섯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요즘은 이제 되게 글로벌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외 지역별로 내지는 국내에서도 뭐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인천지사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지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지사들마다의 어떤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큐멘트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문서관리 기능을 이용할 때, 그렇다고 하면은 뭐 굳이 제가 뭐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따로 어떤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제 문서관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 파트너나 고객들과 내가 이제 문서를 올려놓고 이 문서를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공유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다큐멘트 클라우드 이용해서 쉽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산출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폴더별로 문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이제 프로젝트 이제 산출물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파일 서버를 별도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뭐 윈도우 탐색기 연결해서 이렇게 뭐 산출을 관리하고 되게 번거롭습니다. 뭐 스토리지 사야 되고. 그래서 어떤 장단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다큐멘트 클라우드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도 마케팅 부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대용량 문서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부 에이전시하고 많이 협업을 하시죠. 내부에서 작업하시기보다는 외부 에이전시와 협업을 해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대용량 문서의 공유 용도로 다큐멘트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영업분들이, 이제 영업분들이나 프리세일즈 분들이 고객사에 가서 뭐 PT라든지 뭐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이제 굳이 PC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에다가 문서를 올려놓고 내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접근해가지고요, 문서와 관련된 뭐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문서와 관련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빠르게 모바일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 쓰시면 좋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망 분리 환경이 되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공공 쪽도 그렇고 일부 기업들도 그렇고 망 분리 환경이기 때문에 내부망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 놓고 외부로 공유시킬 때, 그럴 때 이제 외부 공유용 PC에서 문서를 다큐멘트 클라우드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외부 쪽 문서 공유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걸 내외부적으로 막 구축하기는 돈도 들고 운영도 부담스럽고, 그럴 때 바로 기업 용도의 문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기업 용도의 문서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장점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을 위한 보안 정책이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문서를 올려놓게 되면 그것들은 이제 그 링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링크라는 거는 외부 사용자들한테 그 문서에 대한 URL, 링크를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링크를 받을 때 권한 같은 거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보게만 할 거냐, 내지는 이 문서를 다운로드까지 할 거냐, 내지는 이 문서를 업데이트까지 해서 제공까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 때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에 대한 권한 세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 안에는 이런 뷰어가, 맨 오른쪽에 보시면 뷰어가 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뷰잉만 하고 다운로드가 안 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보안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권한 설정뿐만이 아니고 링크에 대한 만료 날짜라든지 아니면은 링크에 대한 액세스 코드, 즉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보안 옵션들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요, 그 문서에 대한 액세스 내역, 즉 이 문서에 언제 누가 접근했고, 언제 누가 봤고, 뷰잉을 했고, 언제 누가 다운로드했고,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액세스 내역이라는 어떤 메뉴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언제 누가 다운로드했고, 뷰잉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공유할 때 되게 다양한 보안적 옵션을 주실 수가 있고, 또 그 문서를 봤던, 내지는 다운로드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빠르게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모바일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 iOS나 안드로이드나 그런 OS 쓰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앱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제공해 드리는 뷰어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일반적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해 드리는 뷰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 자체가 내장이 되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100페이지라 그래서 그 100페이지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문서에 접근하고, 그리고 뭐 많은 페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 썸네일 방식으로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1페이지부터 찾아보시는 게 아니고 썸네일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문서 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문서 협업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데모를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이렇게 문서 자체를 뷰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뷰잉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 문서와 관련된 작업자들이 어떤 채팅을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라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문서를 직접 보면서 실시간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컨버세이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크업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뷰어 내에서 내가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마크업, 주석 달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석 달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달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문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연계성이 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업 용도의 어떤 그 문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딱 되게 폐쇄된 느낌의 어떤 문서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의 모든 기능들을 기존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그루비어라든지 뭐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타 포탈이라든지 이런 쪽에 바로 인베딩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기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에 있는 화면 자체를 기존에 갖고 계신 요거는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화면 자체를 바로 인베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작업 없이 화면 자체를 인베딩해서 문서 관리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게 싫어요, 이 화면 싫고 저는 몇 가지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그냥 문서 올리고 다운로드하고 보는 그런 기능들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REST API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올린다든지 뭐 리스트를 본다든지 속성을 본다든지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다큐멘트 클라우드의 기능들을 다 API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용도의 어떤 문서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라클은 업계 유일하게 사내 문서 관리를 위한 웹센터라는 제품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문서 관리 내지 공유를 위한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사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컨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즉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문서 관리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ECM이고, 이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오라클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질문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지원은 되나요? 예,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오라클이 지원하는 기본적인 7개 언어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의 한글 메뉴라든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저희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글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사용자 라이선스 산정하는 범위는 어, 로그인하는 사용자만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해가지고 링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0명의 사용자한테 뭐 링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1000명의 사용자한테는 뭐 라이선싱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로그인한 권한이 있어서 문서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그 권한에 대해서만 사용자 라이선싱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1000명한테 링크를 보내든 10,000명한테 보내든 그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용자 라이선스는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는 당연히 iOS나 안드로이드 앱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PC도 마찬가지로 PC에서 이제 윈도우 탐색기라든지 아니면은 맥 OS라든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커스터마이징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면 자체를 바로 인베딩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PI를 이용해가지고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 링크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뷰잉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링크에 대한 어떤 비밀번호라든지 링크에 대한 유효기간 같은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연유저의 500기가가 할당이 됩니다. 스토리지 용량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유저가 기본 유저이기 때문에 연유저에 500기가가 할당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토리지가 모자르다라는 경우에는
스토리지 팩이 있습니다. 100기가씩. 이게 한 10달러인가 그런데요. 10달러씩 내시게 되면 100기가를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자 추가 없이 그냥 스토리지만 더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오라클 파스 제품들, 다큐멘트라든지 뭐 JCS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오라클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라클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백업 정책이라든지 로그인 정책 같은 것들을 다 따라가서 통합적으로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데모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맨 처음에 그 계정을 트라이얼이나 직접 계정 사시게 되면은 오라클로부터 이러한 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URL이라든지 아이디 같은 것들, 패스워드, 기본적인 패스워드이 나올 거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링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그 화면이, 웹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윈도우 탐색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 문서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폴더를 만든다든지 문서를 업로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윈도우 탐색기에서 예를 들어 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 탐색기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은 싱크 매니저라는 놈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PC에 이 싱크 매니저라는 놈이 설치가 돼가지고 PC 윈도우 탐색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를 바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C나 D 드라이브 접근하는 것처럼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도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바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뭐 윈도우 탐색해서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그리고 문서를 등록하시게 되면은 이 싱크 매니저라는 놈이 바로 싱크를 시켜주고요. 그것들이 뭐 웹이라든지 모바일에 바로 적용이 되는, 이렇게 싱크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해 등록하면은 바로바로 오라클 다큐멘트에 올라가서 모바일이 되건 뭐 웹이 되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컨버세이션, 문서를 뷰에서 열어놓고 마크업을 한다든지 이게 마크업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사용자들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그런 기능들 보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다만 웹이나 윈도우 탐색해서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기능들이 다 모바일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라도 원하는 정보들 쉽게 업로드하고 확인하고 링크 걸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파일 공유하는 부분하고 이제 파일을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서를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올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오라클 다큐멘트에서는 공유를 원하는 어떤 문서 클릭한 다음에 공유 내지는 쉐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멤버 간 내지는 퍼블릭 링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에서는 다운로드 링크, 그리고 바로 볼 수 있는,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뷰잉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멤버가 아니다,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는 경우에는 일반 퍼블릭 링크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링크를 만들 때 뭐 파이낸스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링크를 하나 만들고요. 이 링크에 대해서 권한 자체, 클릭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자체를 뷰잉만 할래, 다운로드까지 할래, 업데이트까지 할래, 이러한 링크 권한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할래, 아니면은 등록된 사용자들한테만 공유할래, 이런 것들 세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유효기간 같은 것들, 이 링크가 살아있는 유효기간 같은 것들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암호 같은 것들, 그리고 이거 다 세팅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세팅하셔도 돼요. 이건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링크를 만드시게 되면은 바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본 사람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 액세스 링크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서를 다운로드한 사람, 뭐 리암이라는 사람은 다운로드했고, 프리시라는 사람 뷰잉했고, 뭐 아누비라는 사람 다운로드했고, 퍼블릭으로 파이낸스 리포트라고 링크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다운로드가 됐고, 이런 식의.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 이름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링크 이름이 나오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은 구성원과 대화하기 기능입니다.
이 대화하기 기능은 문서를 열어놓고 그것과 관련돼서 토의를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의를 원하는, 대화를 원하는 문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의견을 쓰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프리시라는 사람이 또 답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적으로 이 문서와 관련된 대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건 비단 웹브라우저에서뿐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 탐색기에 설치했었는데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문서를 열게 되면 당연히 MS 오피스에서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밑에 저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와 관련된 메뉴, 동그란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작업하실 때는 바로 오피스에서 여신 다음에 이 대화하기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비단 이제 오피스에서뿐만이 아니고 윈도우 탐색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메뉴가 나오는데 그쪽에서도 컨버세이션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비단 뭐 웹브라우저라든지 윈도우 탐색기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바일에서도 또 똑같은 대화하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어디서라도 뭐 이동 중이건 아니면 내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하건 이 문서와 관련된 어떠한 그 대화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되면은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문서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뷰에서 문서가 열립니다. 열리고 제가 이제 마크업 주석 달기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노랗게 이렇게 주석 달고 이 주석 단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담당자들이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마다 브레이크라는 사람 노란 거, 뭐 니암이라는 사람 파란색 이런 식으로 사용자마다 그 마크업에 대한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자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는 기본적 기업 용도의 어떤 다큐멘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은 이름 밑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들한테 할당해 줘야 되는 뭐 쿼터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링크 같은 것들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링크에 대한 어떤 옵션들 이런 거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백신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백신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업로드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이러스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올리는 문서들 중에서 확장자가 EXE 같은 것들은 올리지 마라. 이것은 그 바이러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말아서 확장자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도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백신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외에도 뭐 되게 다양한 기능들, 관리자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자 관리하는 걸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이제 있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그 퇴사자가 만들어 놨던 문서들을 어떤 새로운 사용자들한테 트랜스퍼해주는, 할당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퇴사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 뭐, 다 날리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들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블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할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문서들을 아누비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트랜스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스라는 사람이 만든 문서를 아누비라는 사람한테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블루스라는 사람을 삭제해도 되는 거죠. 삭제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보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서비스, 날코라고 하는 이 다큐멘트 서비스가 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URL은 뭐고, 서비스 도메인은 뭐고, 이것들이 뭐 빨간 건 이제 서비스가 죽었던 건데 그게 아니고 녹색이나 노란 거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구나, 뭐 언제 이 서비스가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왜 오라클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문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셔야 돼요. 보안성, 사용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특히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환경에 맞는 보안 설정이 가능하냐, 문서에 대해서 퍼블릭 권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리스트릭티드 권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링크를 걸 때도 보기 권한만 줄 수 있니, 다운로드 권한까지 줄 수 있니, 뭐 업데이트까지 할 수 있니, 이런 권한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에 대한 접근 이력, 그리고 문서에 대한 버전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가 올라갈 때 바이러스 체크하는지, 그리고 문서가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될 텐데, 그 데이터들이, 문서들이 암호화가 돼서 혹시라도 유출이 되더라도 안전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사용성, 아무리 뭐 보안성이 좋아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쪽 기능들이 확실하게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문서의 주석 달기나 아니면 컨버세이션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그 해당 문서를 열어놓고 관련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뷰어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문서들을 보고 뭐 썸네일 같은 그것들을 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용성이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제 안정성이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뭐 365일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사용자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 개념의 어떤 어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오라클이 직접 오라클의 하드웨어와 오라클의 뭐 OS, DB, 와스, 뭐 ECM 이런 제품들이 올라가서 운영이 됩니다. 오라클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 같은 것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예, 지금 딱 30분을 진행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이 영업 대표분이나 저한테 바로 메일이나 어떤 궁금한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라도 좀 더 상세하게 뭐 데모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